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도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고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언급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신년사 보셨죠? 네네. 네,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 선포했다고 하는데 네. 처음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고요.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평화롭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굉장히 평화 모드였는데 갑자기 전쟁 중이라고 하니까 네. 저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한편에서 보면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집값을 반드시 잡고 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는 맞는데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좀 불안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일관성 있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을 줄 필요도 있는데 전쟁 중이라고 하니까 괜히 좀 더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시장의 좀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 아직까지 정부가 원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바라는 안정의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시장을 보면 일단 단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도 확실히 줄어들고 예. 있고 마용성이나 강남 아파트, 호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1억,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2, 3억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정부의 목표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이걸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전쟁을 선포하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이 문제 없다라고 막 하는 게 이게 정부가 바라는 목표에 미달하고 오히려 집값이 이게 또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잘못하면 시장에서는 정부는 안심해라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울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이러다가 또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요. 불안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일관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집값이 최근 계속 올랐던 상황들이 모두 다 투기 수요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번에 발언도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사실 저희 이슈엔에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 네. 가장 먼저 좀 꼽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급 부족이었는데 네. 이거는 좀 차치하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이란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집을 사는 사람이 적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은 9억이 넘어가면 적이고 9억 이하는 적이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낼 세금 다 내고 지난 정부에서도 집을 사라고 해서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를 사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충실히 따라줬는데 이제 와서 너가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적이야.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당황스럽죠. 부분이고 시장에서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 문제라든지 사실은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잉 유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글로벌적인 문제고요. 저금리 기조가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투자 대체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주식이나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예. 공급도 같이 늘려주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수요 억제 정책, 너 하지 마. 집 가지고 있으면 너가 잘못돼서 하지 마라는 수요 억제 정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괜찮다라는 주택 공급이 문제 없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서울시 발표 자료를 잠깐 네. 참고를 하면 예. 08년에서 13년까지는 34,000호, 평균이 34,000호 정도 예.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요. 14년에서 19년 사이는 36,000호가 공급이 됐는데 앞으로죠. 올해부터 네. 2025년까지는 49,000호를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지금까지 3만 호 중반대 네.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4만 만 세대 넘게. 정도가 더 예. 늘어난다는 게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지금 민간 부동산 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줄어든다. 규제를 이렇게 하고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규제를 하는데 물량이 어떻게 나오겠냐.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 수요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서울시나 정부는 자꾸 괜찮다라는 말만 하고 긍정적으로, 있고 예. 정부 보도자료 12.16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4만 5천 호 정도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4만 1천 호 정도 공급이 되고요. 정부 예상이 이제 2021년이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그러게요. 내고 완전 있어서 다른 얘기네요. 주택 상승의 원인이 그냥 다주택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좀 만들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게 서울시 발표를 보면 다주택자들이 2012년도에 29만 9천 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38만 8천 호로 9만 명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네. 과연 이 9만 명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좀 진단을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신년사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김현미 장관도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보유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11.6 대책에서 이미 보유세하고 이제 대출 규제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더 강화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피로감과 이게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이게 가정 폭력도 처음에 이제 한두 대 맞을 때가 이제 그런데 나중에 계속 맞고 나면 익숙해지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도 여기서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는 게 과연 수요 억제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네. 정부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낮아서 더 올려야 된다라는 명분을 찾고 있는데 사실 좀 낮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2015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0.8%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1.1%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낮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평균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그동안 폈냐면 보유세는 좀 낮은 대신에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는 높은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세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OECD 두 번째로 굉장히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만 바라보고 낮으니까 더 높여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 거래세를 좀 낮춰줄 필요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세금을 다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세수 확보가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이렇게 규제만 해가지고 단기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공급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처 개발 그러니까 돈을 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동성도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건전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데 자꾸 하지 말아라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뭐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음 대책이 뭐가 될 거에 대해서 그래요. 궁금해하는 그래요. 측면에서 네.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부작용이 커서 이게 사실 섣불리 도입을 섣불리 못하고 거죠. 있는 예. 부분인데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세입자한테 이제 부담을 전가시켜서 그렇죠.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오르는,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사실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투자 안 하면 되고요. 집 안 사면 되고요. 있는 집 팔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집이 필요한 세입자들, 전세 임대 물량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집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집을 안 사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세입자, 세입자들, 서민들이 예.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집값이 더 상승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좀 부작용이 커서 이 부분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좀 안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규제 카드가 또 있을까요? 현 정부 시그널을 보면 일단 수요 억제와 이제 3기 신도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수요 억제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유세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더 오른다면 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풍선 효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용인이나 수원이나 있으니까 아마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을 더 확대 적용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공급 확대 대책 서울 특히 서울의 공급 확대 대책 공공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 투자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시장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 있잖아요. 모든 투자가. 그래서 그렇죠. 좀 더 건전한 거, 주식 시장도 다른 좋고요. 식의 간접 투자를. 부동산 상품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다양한 투자처를 좀 개발을 해서 과잉 유동성을 좀 이렇게 옮길 수 줄기를 있는. 좀 옮길 수 예.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였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분명 실수요자도 있고 네. 또 다주택자를 지금 뭐 적으로 규정을 했다면 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다주택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불법은 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예. 대신 시장의 수요자들 일반 국민들한테 사회적인 의무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투자자들, 시장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주택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재 세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저 생각에는 분명히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최근 6년 동안 분명히 상승했고 현재 고평가이기 때문에 주택수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이라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유 가치가 있는 주택이야 뭐 계속 보유해도 뭘 처분해야 되지만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사실 주택수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라면 요즘 기회가 많거든요. 청약 기회들 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좀 청약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앞으로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